안녕하세요. 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 금액 예측 모델에 관하여 발표하게 된 이조, 노승환, 문영민, 박동현, 이소연, 최하나입니다. 저는 발표자 노승환입니다. 저희의 발표 구성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문제의식 및 주제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화재가 이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점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이제 화재 재산 피해 금액이나 아니면 화재 발생 건수 혹은 인명 피해 건수들이 이제 연도에 따라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17년 화재 안전 정책 시행 계획에서 배포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화재의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가 적합한 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그 인명 피해나 아니면 화재 건수로 또 이제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재산 피해 금액에 대해서 한 이유는 이제 이 주제가 화재 보험사 및 가입자의 효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보험을 설명하는 어떤 경제학적인 원리인데요. 경제학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보시면 이제 어떤 피해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지 이제 가장 최적의 보험료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산 피해를 예측을 한 것이 되게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화재 보험사에서 재산 피해 금액을 오버레이트 한다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이고 반대로 언더레이트 하면 화재 보험사가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후, 건물, 소방서까지의 거리 등의 변수를 토대로 재산 피해 금액을 예측하고 그리고 예측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EDA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유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는데요. 이제 국내 중앙소방본부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 이제 화재 강도 예측에 사용된 독립 변수를 이제 차용하였습니다. 건물의 건축 요인, 화재 요인, 피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도 저희의 어떤 사전 지식에 의거해서 기후 요인과 인구 요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 변수들을 좀 더 추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소방안전원 웹진에서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제 날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고 또 인구와 관련해서도 뭔가 인구수가 클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크고 또 이제 소방서가 대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구 또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 화재와 관련한 어떤 정보를 담은 데이터 하나랑 이제 인구 통계 데이터를 담은 데이터를 이 두 가지를 이제 조인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 수집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제 N수의 손실을 보지만 그러나 저희 N수가 이제 10,000개를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들이 반응 변수인 재산 피해 금액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데이터를 조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응 변수는 재산 피해 금액 하나고요. 그리고 설명 변수는 건물 변수, 화재 변수, 대응 변수, 기후 변수, 인구 변수 크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그름 면적, 인명 피해 수 이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변수들은 어떤 화재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제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를 했고 그래서 반응 변수는 재산 피해 금액 1개, 그리고 이제 건물 변수 10가지, 화재 변수 8가지, 대응 변수 5가지 이런 식으로 총 34가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의 데이터셋은 15,379 바이 35 테이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및 EDA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를 변환을 하였는데요. 일단 설명 변수가 이렇게 extremely right skew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환이 필요했고 그리고 설명 변수도 범주행 변수,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와 관련해서 조금 작업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반응 변수가 이렇게 extremely right skew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아웃라이어로 인해서 어떤 예측 능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델 피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큐된 분포를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주는 박스컷을 시도하였는데요. 일단은 S2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풀 모델에 적합했을 때 나오는 그 adjusted R 스퀘어를 최대화시키는 S2랑 S1을 구했을 때의 이제 변환인데, 문제는 이것이 또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대신에 로그 변환을 거쳐서 시메트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변환이 사실은 이 파란색 플롯이 이제 로그 재산피해 금액 플러스 83으로 했을 때 자료인데, 이게 좀 더 시메트릭하긴 하지만 뭔가 설명력 측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월 재산 피해 금액이 0인 사례를 로그 변환 이후에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최종 저희 변환은 로그 재산 피해 금액 플러스 1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화폐 단위가 10 단위이기 때문에 로그의 밑은 1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 변수 또한 이제 풍향에 이제 0에서 360으로 된 것을 8개의 방향, 북동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팩터 변수들 중에서 항목이 지나치게 적은 변수들은 묶어가지고 럼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위해서 쿡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데 식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observation을 넣었을 때와 뺐을 때 이런 fitted value에 큰 차이가 난다면 high leverage point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rule of thumb에 의해서 쿡스 디스턴스가 0.5를 넘어가는 observation을 아웃라이어로 간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 쿡스 디스턴스랑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지하 층수가 10층 이하면 안 된다거나 또는 연면적 바닥 면적이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111개의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였고, 또한 이제 그 일부 변수들 중에서 이제 observation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텐포드 크로스밸리데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결측치로 other in observation 결측치로 간주하고 제거하였습니다. 21개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32개를 제거해서 저희의 파이널 데이터셋은 15,257 34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서 라데이터랑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설명드렸고, 이후에는 이제 리니어 모델 적합, 예를 들면 linear regression, forward selection, rich lass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on-linear 모델, spline game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conclus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모델의 파라미터 설정과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델 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set.seed1을 적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캐럿 패키지를 이용해서 텐폴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CVMS를 비교하여 모델의 파라미터를 지정하였고, 그리고 풀 모델은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VMS가 가장 작은 모델을 찾고 그것의 CVMS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 CVMS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AIC와 BIC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페널티 텀인데 저희가 n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로그 n이 2보다 더 커서 BIC가 좀 더 그 많은 수의 설명 변수를 사용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큼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adjusted R 스퀘어나 CP도 그 모델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지만, 이제 adjusted R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n수가 굉장히 크다면 R 스퀘어가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았고, CP는 이 시그마 제곱의 시그마 제곱 햇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non-linear 모델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단 CP 모델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널 모델과 풀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CVMS, AIC, BIC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화재 재산 피해 금액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확인하고자 기준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적합한 첫 번째 방식은 이제 forward selection이고, 보시다시피 이것이 다 설명 변수들인데 멀티컬리니어티가 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인 for selection을 선택을 하였고요. 또 이제 그 for 모델을 보시면 전체 데이터셋을 이용한 MS랑 CVMS를 비교하면 되게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버피팅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variable selection을 하지 않으면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를 해소하는 그 for selection을 선택하였습니다. 한편 더 모델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backward selection이랑 best subset selection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이 n과 p수가 모두 높기 때문입니다. for selection을 피팅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변수들 간의 그 perfect한 linearity problem이 있어서 VIF를 이용해서 이제 7개의 설명 변수를 제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CVMS, AIC, BIC 그 전에 또 스텝와이즈 for selection도 두 가지로 하였는데 이제 AIC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때까지 셀렉트하는 방식이랑 BIC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때까지 셀렉트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파라미터 40개가 선정이 되고 CVMS, AIC, BIC가 모두 두 번째 방식보다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AIC에 주안점을 두고 for selection을 하였을 때가 BIC에 주안점을 두고 했을 때보다 BIC조차도 더 낮게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BIC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또다시 감소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 이른바 로컬 미니마 트랩에 빠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리츠와 라쏘 모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들을 적합한 이유 또한 for selection을 적합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오버피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또 리치나 라쏘는 그 for selection과 달리 컴퓨테이션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다양한 모델들을 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first order 인터랙션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이제 설명 변수들 스케일링 했는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하였고, 그리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만드는 스탠다드 스케일이랑 그 다음에 맥스를 1로 만들고 민을 0으로 만드는 민맥 스케일 이렇게 또 두 가지 스케일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리치랑 라쏘 각각에 대해서 6가지 모델들을 피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스케일링한 이유는 이제 되게 그 규모가 큰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설명 변수가 영향력이 커져서 뭔가 모델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본 것입니다. 또한 그 세컨드 오더 인터랙션부터는 모델 성능에 좀 현저한 저하를 불러일으켜서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리치 모델의 성능을 정리한 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CVMS, AIC, BIC 각각의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모델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식에서 람다를 정할 때 원 스탠더드 에러 룰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나 저희의 경우에는 이 룰을 적용한다고 해도 설명변수 개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롯은 그 가장 우수한 CVMS를 낸 이 모델의 리치의 플롯이고 보시다시피 람다를 변화시킨다 해도 파라미터 개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CVMS를 최소화시키는 람다를 선정하였습니다. 라쏘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 성능을 기록하였고요. 근데 라쏘의 경우에는 리치와는 다르게 이 원 스탠더드 에러 룰을 적용해서 람다를 선정할 경우 설명 변수 개수가 유의미하게 줄고 또 모델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law of parsimony에 의거해서 모델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모델에서 원 스탠더드 에러 룰을 적용했을 때 선정되는 파라미터 개수가 26개인데 룰을 적용하지 않으면 CVMS가 좀 좋아지지만 파라미터가 137개로 늘어나서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PCR과 PLS 방법을 적합하였습니다. 디멘션 리덕션 메서드 일종이고요. 그래서 PCR 메서드는 X의 분산을 크게 만드는 컴포넌트를 추출하는 것이고 PLS 메서드는 공분산을 크게 만드는 컴포넌트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컴포넌트 넘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터랙션 텀 없이 PCR과 PLS 텀을 적합했을 때 이제 CVMS 기준으로는 컴포넌트가 136개, PLS는 45개가 선정되고 CVMS는 둘 다 0.605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term을 포함시켜서 모델 피팅을 해봤는데 일단 컴퓨테이션 문제 때문에 팩터끼리의 인터랙션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PCR에서 132개의 컴포넌트, 그리고 CVMS가 0.627, 그리고 PLS에서는 4개의 컴포넌트, CVMS가 0.607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 테이블이 이렇게 PCR에 대한 요약 테이블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PLS의 요약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리니어 모델 피팅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넌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넌리니어 모델을 적합하게 된 이유는 앞서 여러 리니어 모델들을 적합하였으나 그 풀 리니어 모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넌리니어 모델을 추가적으로 적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게 이제 스플라인인데요. 그래서 내추럴 스플라인을 적용했고 이제 not은 바운더리 nut 2개랑 그 다음에 디그리 프리덤이 이제 디그리 프리덤에서 한 개를 뺀 만큼의 인테리어 not이 이제 not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포뮬러는 이와 같습니다. 또한 그 스플라인에서 세제곱을 계산하는데 컴퓨팅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 설명 변수들을 로그 변환하였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variable에 대해서만 이제 스플라인을 적용하였고, 근데 이제 continuous 중에서도 이유는 그 반응 변수와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제외를 하였고요. 그래서 결과가 그 파라미터 개수가 2개일 때 CVMS랑 AIC가 좋게 나오고, 반면 BIC에선 좋은 성능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플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베이시스 펑션으로 인해서 변수 개수가 늘어나고 이는 오버피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람다 텀을 추가해서 라쏘 형태로 설명 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식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레지튜얼 텀을 줄이고 여기서는 페널티 텀을 줄이는 디그리 프리덤이랑 이제 람다를 선정한 방식인데, 보시다시피 람다가 증가할 때 CVMS가 또 감소하는 그런 그런 구간이 있어서 스플라인의 라쏘를 적용한 방식이 모델 성능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플라인과 라쏘를 결합한 모델에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일 때 CVMS가 0.55으로 낮게 나오고 파라미터 개수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플라인에 대한 어떤 요약된 정보는 이와 같고요. 확실히 라쏘를 뭔가 결합했을 때 이런 성능 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넌리니어 모델이자 저희의 마지막 모델은 겜입니다. 겜 모델을 적합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반응 변수인 재산 피해 금액과 이 세 가지 설명 변수들을 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그렸을 때 뭔가 비선형적인 관계를 띠고, 특히 이제 화재 진압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에 따라서 재산 피해 금액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로컬 리그레이션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겜 모델의 어떤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화재 진압 시간을 가지고 로컬 리그레이션 한 것이고, 그리고 P1은 이제 몇 퍼센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컬 리그레이션 할 것인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 단위 적설량, 총 생활 인구수를 가지고 내추럴 스파인을 한 것이고, 이제 P2, P3는 not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P1, P2, P3를 가지고 그리드를 만들어서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CVMSE, AIC, BIC 이 경우들을 계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모델끼리 비교해봤는데요. 빨간색은 각각의 메서드 내에서 CVMSE, AIC, BIC 수치가 가장 좋은 모델을 표시하였습니다. 가령 리치 메서드에서 AIC가 가장 좋게 나온 모델은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그냥 스케일링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전체 리니어 모델 중에서 CVMSE, AIC, BIC가 가장 좋게 나온 모델입니다. 넌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겜 메서드가 가장 좋은 CVMSE, AIC를 가지고 있고 스플라인리스 라쏘가 BIC 측면에서는 좀 우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모델, 그 다음에 베스트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이제 BCR인데요. 그리고 베스트 non-linear 모델, 겜 모델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리니어 모델에 적합했을 때 설명력이 좀 더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CVMSE 풀 리니어에 비해서 그 CVMS에 유의미한 어떤 성능 개선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겜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살펴보면 X축의 갭 모델로 피트한 부분들이랑 Y축의 실제 참값 간의 스캐터 플롯을 그렸을 때 어느 정도 직선을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은 0.695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식 리니어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뭔가 CVMC, AIC, BIC에서 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갭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가장 달랐던 부분이 그 로컬 리그레션 텀인데, 이제 이 로컬 리그레션 텀이 좀 설득력을 가진 이유는 화재 진압 시간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재산 피해 금액의 변화 양상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 및 재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갭 모델의 예측도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나 저희 연구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점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선형 모델에 적합하다 보니 적합된 모델의 개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형 모델이라면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반응 변수에 벌어지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갭 모델에서는 그 점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 처리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 observation들에서 실제로 불가능한 수치가 나오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의 어떤 신뢰도가 좀 의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갭 모델이 풀 리니어 모델보다는 예측률이 더 높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